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께 제가 이 시간 고하려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역적질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발표하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는 깨달아 알고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올라가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당신들의 충성의 대상은 5천만 조국 대한민국인 것을 이제 한번 깨달아 알고 양심의 손을 얹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군작전사령부를 어제 그제 갔었죠. 네.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12월 7일 날 갔습니까? 8일? 7일 날. 7일 날이 월요일이죠. 네. 12월 7일 날 부산에 갔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대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하철, 부산 지하철에다가 땅굴망을 다 갖다 옆구리에다 붙여놓고 펑 터치면 튀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막아야 됩니까? 육군 대장 이놈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육군 대장 이놈들이 저희들이 유튜브로 올리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김관진, 한민구, 니들 뭐 하는 놈들이냐? 우리가 육군 대장이 된 게 니들 때문에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은 5천만 국민이다. 이제는 육군 대장식이나 달았으면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라를 구해야죠. 지금 전철마다 다 들어와서 북해군이 펑 하고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막아야 될 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 아니에요. 육군이 막아야죠. 육군 이놈들이 저 전방에서부터 이 파고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한화회 장군들이 전두환 땅굴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전방 경계에 힘쓰라 하니까 다 덮은 게 이진삼과 김진영과 김홍래와 김진호. 한화회와 한화회에 빌붙어서 살았던 장군들이 한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육군 대장들이 조국을 반역했다는 사실을 5천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해군 총장과 공군 총장에게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저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왜 군생활 같이 하면서 또 합참에서 비서실에서 같이 했던 정호섭 해군 대장. 정호섭 해군 대장님. 해군 작전사령부를 2007년도에 노무현이가 이전해라. 해갖고는 이제 저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가 보따리 싸들고 이제 부산으로 옮겼죠. 그게 부산의 남구입니다. 남구. 자,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요거를 한번 비춰주시죠. 지금 제가 메모를 해온 걸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니까 해군 참모총장님, 해군 작전사령관님,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제독이라면 이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땅굴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적죄로, 왜? 북한과 대치하는 이 가운데서 북한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법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간첩죄와 일반 이적죄, 형법 93조 여적죄 죽여라. 그 다음에 간첩죄, 형법 98조 7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최소한 이 짓을 당신들이 한 겁니다. 3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덮고 땅굴을 덮는 거. 자,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의 계룡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 거기에 해군 참모총장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땅굴이 나오면 해군 참모총장 정호섭 대장 당신은 이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해군작전사령부에 쌤이 36대가 그 앞에 남구 문화체육센터입니까? 네, 남구. 남구 문화체육센터 그 앞에 무슨 공원의 이름이 있던데 그 공원에다가 차곡차곡 전기해 놨어요. 지금도 TVM은 돌고 있을 겁니다. 계속 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을 36대를 갖다 놓고 탱크를 60대를 갖다 놨고 장갑차를 40대를 갖다 놓고 자주포를 21대를 갖다 놨어요. 총 157대를 갖다 놨어요. 자, 작전사령부에 여기에 저게 얼마였는지를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네요.
쪽에 이 허브 벙커가 2개라고 했던가요? 허브 벙커가 2개고 그다음에 땅 출구 벙커가 4개고 네, 좀 메모해 놓은 거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출구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그 안하고 요게 이제 체육문화센터라고 해서 딱 닦아놓고 노무현이가 닦아놓고서 그 밑에다가 이제 딱 쟁겨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157대의 탱크와 장갑차 우리가 못 찾은 것이 후에 또 찾은 것이 장갑차 18대 탱크 12대를 더 찾았으니까 30을 더하면 총 187대가 되죠. 어제 현장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날렸어요. 그랬을 때 자, 허브 벙커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출구 벙커가 14개가 있고 그다음에 출구가 152개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에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에 노무현이가 털을 닦아놓고 이제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를 옮겨라 해갖고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가 그 위에다가 트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지하는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철도가 있고 갱차라고 하지만 철도입니다. 사실상 갱차 2개를 엮어서 거기다 탱크 실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을 우리가 저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이제 또 유튜브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죠? 기억나죠? 네. 그 해안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콩도? 그건 저기고 콩돌 해안은 저기고 태안반도에 그쪽에 들어와 있었죠. 네. 자, 마건포. 마건포. 네, 마건포. 마건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탱크, 그리고 갱차 위에 실려져 있는 탱크를 우리가 유튜브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그쪽에. 네. 그래서 해군 총장님, 해군 작전사령관님 또 그 지인들이 유튜브로 이걸 보면 이걸 날려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계룡대에도 땅굴 탱크가 들어와 있다고 한성주 장군이 하니까 내가 확인하겠다. 육군 총장이 반대하고 공군 총장이 반대하더라도 내 해군 지역에서는 내가 파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한성주 장군과 협조해서 해군 작전사령부로 내려가서 작전사령부 앞에 있는 데를 파서 보겠다. 이걸 해 주셔야죠. 당신이 양심 있는 그리고 이걸 건의해야죠. 입 다물고 입씩 닫고 조국 대한민국 5천만을 땅굴 구덩이 속으로 처박는 해군 대장이 되지 말고 해군 대장 출신 그 국방위원회 그 김성찬 저희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찬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성찬아, 네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땅굴로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해군 총장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이 진해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회 간사라고 하는 자리도 꽤 차서 네 가문에는 명예이겠지만 조국 대한민국은 네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어느 날 김정은에 의해서 땅굴로 망하게끔 돼 있는데도 네가 국방위원이고 간사냐? 이제는 회개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에 이렇게 탱크와 장갑차가 187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거 우리가 다우징으로 쫙 갈렸던데 거기는 땅이 갈려져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표가 되면은 의로운 대장들은 일어나야죠. 한성주 장군이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김관진과 한민구 니들이 여적 장군인지 이제는 가려내자. 그렇죠. 왜? 5천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는 해줘야지 이 8명의 이 비겁한 장군들아. 이제는 해줘야지. 그 말도 못하느냐. 한성주 장군이 맞는지 김관진 한민구가 여적인지는 땅을 파서 탱크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고 만일 거짓이면 저 사람을 감방에 쳐넣어라. 조복은 개인 조복은이 한성주 장군 명예훼손으로 건 걸 가지고 국방부가 고소했습니다. 이 짓하는 이 거짓말하는 한민구와 김관진과 박흥렬과 이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잡아내야죠. 그렇죠. 자, 공군입니다. 다음은 자, 공군의 제일 중요한 핵심 비행장이 어디입니까? 서울 핵심 비행장. 11 비행단. 그렇죠. 대구죠. 왜 대구가 핵심 비행장이죠? 중간이고 또 그 거기에 뭐가 있죠? 목사님, 대구에 뭐가 있죠? 대구 비행장에? F-15K. 그러니까 F-15K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힘, 하늘, 비행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
이라고 했을 때 이 공군의 가장 높은 힘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대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힘이라고 군수사령관을 적어뒀는데. 했습니다. 심청용 군수사령관님, 후배사령관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군작전사령관님, 그리고 공군참모총장님, 당신들은 제가 어떤 인물인지 알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러는지, 조국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사랑해서 저러는지 당신들은 적어도 알 겁니다. 왜? 같이 하늘을 나르면서 죽을 둥 살둥하면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주여. 당신들은 저를 알 겁니다. 자, 네, 그거 한번. 저기에 네. 허브 벙커가 네. 이제 대구 기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50만 평 돼요. 350만 평. 이 엄청난 규모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허브 벙커가 11개 들어왔어요. 허브 벙커를 소개를 하자면 허브 벙커는 50m 이 근방에서 100에서 50m 근방에서 북에서부터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벙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면 돼요. 아하, 허브 벙커를 다 만들어 놨구나. 임천용 씨가 이제 90년대 귀순한 특수군 대위죠. 네. 우리가 맡았던 데는 충주시청이다. 충주시청이다. 그러면 충주까지 4시간 만에 내달리고 빠르면 5시간 만에 내달리고 빠르면 4시간 만에 내달린다. 이걸 TV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저기 북한에서 자기들 있는 기지가 있겠죠. 타라 하면 타겠죠. 뭘 타요? 열차를 타죠. 그러면 우다다닥 해서 내려오면은 똑꼬똑꼬 해서 내려오면 그게 어디로 내려와요? 허브 벙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충주 시청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 비행장, 우리는 19 전투 비행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밑에 이제 이게 다 허브 벙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대구 비행장을 놓고서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허브 벙커가 몇 개가 있느냐? 11개가 나와요. 11개가. 그러면 자, 이 해군 작전 사령부는 넓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이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고 하니까 350만 평이 필요하고 해군 작전 사령부는 어쩌면 35만 평인지도 몰라요. 그 평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허브 벙커가 아까 4개라고 했죠. 4개, 11개. 3개. 3개? 네. 자, 여기다 좀 적어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대구에 가장 높은 힘이 나오는 이 11 전투 비행단, 거기에 군수 사령부도 있고 또 공중 전투 사령부도 있죠. 네. 거기에 허브 벙커 11개, 그다음에 출구 벙커 104개. 그다음에 출구가 129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군 작전 사령부보다 규모가 한 10배 이상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평수가 그렇게 넓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면 1294개에서 이제 100명씩만 튀어나오면 몇 명이에요? 10명씩만 튀어나와도 12,000명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탱크가 나오는 구멍이 이 기지 내, 350만 평 기지 내에 20개가 있어요. 탱크가 나오는. 그래서 보병은, 이걸 장악하러 들어오는 보병은 한 2.5만 명 보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8명의 육군대장, 해군대장, 공군대장이 반역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삼성장군, 이성장군, 일성장군 대령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 전투 비행단의 기지 방어를 하는 사람은 기지 전대장이라고 하는 대령이에요. 이 대령이 이걸 듣고서 내가 전쟁이 나면은 이게 이놈들이 1294개 이걸 펑펑펑 뚫고 뛰어나오겠구나. 그러면 이걸 기지 방어를 펜스를 치고 펜스에다가 총 걸고 있는 것은 바보 짓이로구나. 그러면 다 기동화를 해갖고 나오는 데마다 가서 교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전술이 수립이 될 수가 있죠. 그 목표로 제가 이걸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총 병력의 수는 390만 명에 이릅니다. 북계군이. 왜? 117만의 정규군이 있고
예비군을 동원하면 뭐 붉은 청년 건의대, 뭐 노농적이대 뭐 해갖고 이걸 다 동원하면은 약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반수인 390만 명을 땅굴 속으로 침투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서울에 87만을 집어넣고 네. 부산에 8.7만 명. 그러면 부산은 한 10분의 1만 집어넣는. 인천은 25만 명을 집어넣고 대구는 8.1만 명을 집어넣는데 그중에 2.5만 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대구 비행장을 장악하러 들어가고 2군 사령부를 장악하러는 한 뭐 몇천 명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광주에는 14만 명이 들어가고 대전에는 15만 명이 들어가고 울산에는 11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87만 명을 집어넣고 6대 도시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울산에 82만 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규모가 나오죠. 그러면서 경기 지역에 120만을 집어넣어요. 왜? 전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대급 이상의 이제 이 특수군이 들어가갖고 대대장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대대급 이상의. 강원도에 39만, 강원도는 오지니까 39만을. 충청 남북도에 20만 명을.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남북도에 35만 명을.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합치면은 14만이니까 35만 더 하면은 49만 명.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도에 9.8만 명. 약 10만 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김정은이가 3, 4분 만에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네. 완전히 한꺼번에 확 그다음에 나오셨잖아요. 첫날은 전투 보병이 들어가서 15만 명의 미국인들을 사로잡겠다. 이해가 되죠. 예, 미국이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탱크와 장갑차를 솟아오르게 해갖고 이제 장악하겠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군수사령부, 공군 군수사령부가 있는, 저곳, 대구에, 대구 이거 하다가 말한 것 같아요. 대구에 탱크가 44대, 그 다음에 장갑차가 46대, 그 다음에 세미 석대, 셀프 저거다. 자주포가 석대. 이렇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90대죠. 탱크와 장갑차 이거를 90대를 전투 비행단을 장악하러 딱 갖다가 쟁겨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님과 공군 참모총장님, 정경두 공군 대장입니다. 저하고 같이 비행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이 한민구든 김관진이든 아니면 저 김장수든 아니면 조복은이든 조현천이든 요 세력들은 이제 땅굴을 덮는 세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저놈들이 역적이고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김장수 간첩, 김관진 간첩, 한민구 종북, 조복은 조현천, 서용석이 종북 이런 놈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제 인제풀에서 땅굴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장직위를 주고 앉혀놓고 야 땅굴 없어. 저 한성주 장군 뻥이야. 저 김진철, 이종창 신부님들처럼 이제 시추업자가 짜고 돈 벌려고 저래. 그 다음에 이제 뭐 모금운동 하면서 돈 벌려고 저짓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별 4개를 이맛박에다 붙여주고서 이제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놈이 김관진과 한민구고 거기에 부역하는 놈들이 8명 육해공군 대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제 정호서봐, 경두야,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 바보들아. 조국에 충성할래? 김관진 한민구의 거기서 조국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데 조금 있으면 탱크가 이제 들춰지면 니들은 이제는 여적죄, 일반 이적죄 또는 간첩죄로 죽을 목숨이다. 이 바보들아. 경두야, 호서봐. 이젠 정신 차리고 이제는 김관진과 한민구의 반기를 들어라. 제가 어제 이제 저걸 봤습니다.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은 최영 장군이 고려 말기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제 요동반도가 이 붙어있는 요동반도를 점령하겠다라고 만든 그때 우왕,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은 왕을 이제 설득해갖고 최영이 가라 했는데 4월 달에 이 보리가 이제 있고 없고 보리 베야 되고 할 때 이제 군을 일으켜갖고 저 큰 나라를 정벌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왕과 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단판을 벌입니다. 최영이 불러다가 우왕 앞에서 야, 네가 이제는 정벌군의 선봉이 되라.
이렇게 하는데 니는 백전백승을 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백전백승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을지문덕과 또 누구죠? 도자 양만춘, 예? 들어본 을지문덕과 이름이다. 양만춘. 아유. 이런 사람들이 정벌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벌한 전쟁이 아니고 들어오는 놈을 맞아서 수나라를 막았고 당나라를 막은 거지. 왜 이 작은 나라가 저기 가서 병참선이 길어지고 수천리가 되고 하는데 가서 왜 우리의 젊은 이 자손들을 죽여야 됩니까? 5만 명 병력을 일으켜서 가면은 그 부모가 10만 명인데 왜 10만 명의 그 가슴에다가 못을 박습니까? 못 갑니다. 항거합니다. 야, 대단해. 그런데 왕이 가라 하니까 가죠. 그런데 위화도에서 4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엄청 내립니다. 거기에 이제 이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5만 명 중에. 살수대첩 아니나요? 아니, 그거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자, 을지문. 죽습니다. 위화도. 그리고는 정도전에 정도전을 찍어 눌렀죠. 안 된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나는 배반할 수 없다. 나는 군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철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장깨를 올리니까 아니다. 출격해라.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벌어집니다. 나는 10만 명의 부모들과 5만 명의 이 자식들을 살리겠다. 왜? 이건 무모한 전쟁이다. 우리가 가서 이 5만 명을 내가 죽이러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왜? 병참선이 길어지고 장마철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조선 반도는 조선이 아니지 고려지. 고려의 이 반도는 이제 보리도 거둘 수 없어. 맞아, 먹지도 못해. 다 굶어 죽인다. 그래 여기도 굶어 죽이고 이 5만 명도 굶어 죽이고 이 짓을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장마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장마가 이성계로 하여금 최후의 이제 결심을 하게 해요. 이건 회군밖에 없다. 그리고 회군에서 최영을 잡아넣고 이제 나라를 되살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선이 생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호서봐, 경두야. 위화도 해군을 봐라. 조국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을 잡아먹는 짓을 누가 하느냐? 박근혜와 김관진과 한민구가 짜고서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조현천이라고 하는 기무사령관, 저 아주 대가리가 없는 놈은 저놈은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묵계 간첩보다도 더 위험하다. 이걸 하는 걸 네가 듣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한 것을 이제는 일군 사령부, 여기에 1000개 이상의 땅굴의 아웃렛, 땅굴 출구가 있겠구나. 여기에 탱크와 장갑차가 있구나. 일군 사령부, 원주지요. 원주 앞에 거기 쫙쫙 바둑판 같이 갈라진 거 우리 유튜브로 올렸죠. 네. 그러면 지금 일군 사령관으로 들어간 그 사람 육군 대장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진실인지 뭔지를 내가 파보겠습니다. 김관진, 한민구 당신들은 나쁩니다. 이것을 하는데 한성주 장군이 그러면 여기가 저거 하다면 한성주 장군이 원하는 대로 파보게 하고 저 사람이 거짓을 했다면 깜빡에 쳐넣읍시다. 당지 스스로는 죽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만일 나오면은 당신들은 물러나시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대줘야죠. 이제는 우왕과 최영 장군의 이 무모한 요동 정벌 전쟁 이거를 끝냈던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외교, 언론, 종교계 이제 제가 좀 이따 종교계 문제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대장들이 들고 일어날 시기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당신들이 김관진과 한민구와 김장수와 남재준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눈에 눈물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장성들, 장군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든지 현장을 조사를 하시든지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뻥쟁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천만의 목숨을 살렸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한성주 대표님은 땅불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님이십니다. 010-5368-1782 땅불안보 국민연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기도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는 땅불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장군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한용운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고 때 배웠던 조국은 잃어버렸지만 희망을 가지고 내 조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지켜보겠나는 그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이 해군 작전 사령부는 넓지 않아요. 이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고 하니까 350만 평이 필요하고 해군 작전 사령부는 어쩌면 35만 평인지도 몰라요. 그 평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허브 벙커가 아까 4개라고 했죠. 4개, 11개. 3개. 3개? 네. 자, 여기다 좀 적어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대구에 가장 높은 힘이 나오는 이 11 전투비행단, 거기에 군수사령부도 있고 또 공중전투사령부도 있죠. 네. 거기에 허브 벙커 11개, 그 다음에 출구 벙커 104개, 그 다음에 출구가 129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군 작전사령부보다 규모가 한 10배 이상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평수가 그렇게 넓으니까. 그러면 1294개에서 이제 100명씩만 튀어나오면 몇 명이에요? 10명씩만 튀어나와도 12,000명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탱크가 나오는 구멍이 이 기지 내, 350만 평 기지 내에 20개가 있어요. 탱크가 나오는. 그래서 보병은, 이걸 장악하러 들어오는 보병은 한 2.5만 명 보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8명의 육군대장, 해군대장, 공군대장이 반역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삼성장군, 이성장군, 일성장군 대령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 전투 비행단의 기지 방어를 하는 사람은 기지 전대장이라고 하는 대령이에요. 이 대령이 이걸 듣고서 내가 전쟁이 나면은 이게 이놈들이 1294개 이걸 펑펑펑 뚫고 뛰어나오겠구나. 그러면 이걸 기지 방어를 펜스를 치고 펜스에다가 총 걸고 있는 것은 바보 짓이로구나. 그러면 다 기동화를 해갖고 나오는 데마다 가서 교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전술이 수립이 될 수가 있죠. 그 목표로 제가 이걸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총 병력의 수는 390만 명에 이릅니다. 국개군이. 왜? 117만의 정규군이 있고 예비군을 동원하면 뭐 붉은 청년 근위대, 뭐 노농적이대 뭐 해갖고 이걸 다 동원하면은 약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반수인 390만 명을 땅굴 속으로 침투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서울에 87만을 집어넣고 부산에 8.7만 명. 그러면 부산은 한 10분의 1만 집어넣는. 인천은 25만 명을.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께 제가 이 시간 고하려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역적질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발표하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는 깨달아 알고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올라가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당신들의 충성의 대상은 5천만 조국 대한민국인 것을 이제 한번 깨달아 알고 양심의 손을 얹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군작전사령부를 어제 그제 갔었죠. 네.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12월 7일 날 갔습니까? 8일. 7일 날. 7일 날이 월요일이죠. 네. 12월 7일 날 부산에 갔고 예. 그다음에 12월 8일 날 대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하철, 부산 지하철에다가 땅굴망을 다 갖다 옆구리에다 붙여놓고 펑 터치면 튀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막아야 됩니까? 육군 대장 이놈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육군 대장 이놈들이 저희들이 유튜브로 올리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김관진, 한민구, 니들 뭐 하는 놈들이냐? 우리가 육군 대장이 된 게 니들 때문에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은 5천만 국민이다. 이제는 육군 대장식이나 달았으면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라를 구해야죠. 지금 전철마다 다 들어와서 북괴군이 펑 하고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막아야 될 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 아니에요. 육군이 막아야죠. 육군 이놈들이 저 전방에서부터 이 파고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한화회 장군들이 전두환 땅굴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전방 경계에 힘쓰라 하니까 다 덮은 게 이진삼과 김진영과 김홍래와 김진호. 한화회와 한화회에 빌붙어서 살았던 장군들이 한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육군 대장들이 조국을 반역했다는 사실을 5천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해군 총장과 공군 총장에게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저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왜 군생활 같이 하면서 또 합참에서 비서실에서 같이 했던 종호섭 해군 대장. 종호섭 해군 대장님. 해군 작전사령부를 2007년도에 노무현이가 이전해라 해갖고는 이제 저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가 보따리 싸들고 이제 부산으로 옮겼죠. 그게 부산의 남구입니다. 남구. 자,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요거를 한번 비춰주시죠. 지금 제가 메모를 해온 걸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니까 해군 참모 이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이제는 잡아내야죠. 그렇죠. 자, 공군입니다. 다음은 자, 공군의 제일 중요한 핵심 비행장이 어디입니까? 서울 핵심 비행장. 11 비행단. 그렇죠. 대구죠. 왜 대구가 핵심 비행장이죠? 중간이고 또 그 거기에 뭐가 있죠? 목사님, 대구에 뭐가 있죠? 대구 비행장에? F-15K. F-15K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힘, 하늘, 비행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이라고 했을 때 이 공군의 가장 높은 힘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대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힘이라고 군수사령관을 적어줬는데. 했습니다. 심청용 군수사령관님, 후배사령관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님,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님, 당신들은 제가 어떤 인물인지 알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러는지 조국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사랑해서 저러는지 당신들은 적어도 알 겁니다. 왜? 같이 하늘을 나르면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주여. 당신들은 저를 알 겁니다. 자, 네, 그거 한번. 저기에 네. 허브 벙커가 네. 이제 대구 기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50만 평 돼요. 350만 평. 이 엄청난 규모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허브 벙커가 11개 들어왔어요. 허브 벙커를 소개를 하자면 허브 벙커는 50m 이 근방에서 100에서 50m 근방에서 북에서부터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벙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면 돼요. 아하, 허브 벙커를 다 만들어 놨구나. 임천용 씨가 이제 90년대 귀순한 특수군 대위죠. 네. 우리가 맡았던 데는 충주시청이다. 충주.
충주시청이다. 그러면 충주까지 4시간 만에 내달리고 빠르면 5시간 만에 내달리고 빠르면 4시간 만에 내달린다. 이걸 TV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저기 북한에서 자기들 있는 기지가 있겠죠. 타라 하면 타겠죠. 뭘 타요? 열차를 타죠. 그러면 우다다닥 해서 내려오면은 똑꼬똑꼬해서 내려오면 그게 어디로 내려와요? 허브 벙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충주 시청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 비행장, 우리는 19 전투 비행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밑에 이제 이게 다 허브 벙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대구 비행장을 놓고서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허브 벙커가 몇 개가 있느냐? 11개가 나와요. 11개가. 그러면 자, 총장님, 해군 작전 사령관님,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제독이라면 이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땅굴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적죄로, 왜? 북한과 대치하는 이 가운데서 북한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법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간첩죄와 일반 이적죄, 형법 93조 여적죄 죽여라. 그다음에 간첩죄 형법 98조 7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최소한 이 짓을 당신들이 한 겁니다. 3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덮고 땅굴을 덮는 거. 자,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의 계룡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 거기에 해군 참모총장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땅굴이 나오면 해군 참모총장 정호섭 대장, 당신은 이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해군 작전사령부에 쌤이 36대가 그 앞에 남구 문화체육센터입니까? 네, 남구. 남구 문화체육센터 그 앞에 무슨 공원의 이름이 있던데 그 공원에다가 차곡차곡 전기해 놨어요. 지금도 TV에는 돌고 있을 겁니다. 계속 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을 36대를 갖다 놓고 탱크를 60대를 갖다 놨고 장갑차를 40대를 갖다 놓고 자주포를 21대를 갖다 놨어요. 총 157대를 갖다 놨어요. 자, 작전사령부에 여기에 저게 얼마였는지를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네요. 저게 이 허브 벙커가 2개라고 했던가요? 허브 벙커가 2개고, 그 다음에 땅 출구 벙커가 4개고, 네, 좀 메모해 놓은 거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출구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그 안하고 요게 이제 체육문화센터라고 해서 딱 닦아놓고 노무현이가 닦아놓고서 그 밑에다가 이제 딱 쟁겨 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157대의 탱크와 장갑차, 우리가 못 찾은 것이 후에 또 찾은 것이 장갑차 18대, 탱크 12대를 더 찾았으니까 30을 더하면 총 187대가 되죠. 어제 현장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날렸어요. 그랬을 때, 자, 허브 벙커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출구 벙커가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구가 152개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에 노무현이가 털을 닦아놓고 이제 진해에 있던 해군작전사를 옮겨라 해갖고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이제 해군작전사령부가 그 위에다가 트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지하는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철도가 있고 갱차라고 하지만 철도입니다. 사실상 갱차 2개를 엮어서 거기다 탱크 실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을 우리가 저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이제 또 유튜브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죠? 기억나죠? 네. 그 해안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콩도? 그건 저기고 콩돌 해안은 저기고 태안반도에 그쪽에 들어와 있었죠. 네. 자, 마건포. 마건포. 네, 마건포. 마건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탱크, 그립게. 갱차 위에 실려져 있는 탱크를 우리가 유튜브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그쪽에. 네. 그래서 해군 총장님, 해군 작전사령관님, 또 그 지인들이 유튜브로 이걸 보면 이걸 날려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계룡대에도
땅굴 탱크가 들어와 있다고 한성주 장군이 하니까 내가 확인하겠다. 육군 총장이 반대하고 공군 총장이 반대하더라도 내 해군 지역에서는 내가 파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한성주 장군과 협조해서 해군 작전사령부로 내려가서 작전사령부 앞에 있는 데를 파서 보겠다. 이걸 해 주셔야죠. 당신이 양심 있는, 그리고 이걸 건의해야죠. 입 다물고 입씩 닫고 조국 대한민국 5천만을 땅굴 구덩이 속으로 처박는 해군 대장이 되지 말고, 해군 대장 출신 그 국방위원회 그 김성찬, 저희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찬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성찬아, 네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땅굴로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해군 총장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이 진해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회 간사라고 하는 자리도 꽤 차서 네 가문에는 명예이겠지만 조국 대한민국은 네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어느 날 김정은에 의해서 땅굴로 망하게끔 돼 있는데도 네가 국방위원이고 간사냐? 이제는 회개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에 이렇게 탱크와 장갑차가 187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거 우리가 다우징으로 쫙 갈렸던데 거기는 땅이 갈려져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표가 되면은 의로운 대장들은 일어나야죠. 한성주 장군이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김관진과 한민구 니들이 여적 장군인지 이제는 가려내자. 그렇죠. 왜? 5천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는 해줘야지. 이 8명의 이 비겁한 장군들아, 이제는 해줘야지. 그 말도 못하느냐? 한성주 장군이 맞는지 김관진 한민구가 여적인지는 땅을 파서 탱크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고, 만일 거짓이면 저 사람을 감방에 쳐넣어라. 조복은, 개인 조복은이 한성주 장군 명예훼손으로 건 걸 가지고 국방부가 고소했습니다. 이 짓하는, 이 거짓말하는 한민구와 김관진과 박흥렬과